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김교환.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식, 손자나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려 마시고 친구들이랑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랍니다. 중략.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걸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엔 아이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원 어머님 통장에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인터넷으로 떠도는 세월을 풍자한 어느 며느리의 편지글이지만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에 간추려 옮겨보았다. 추석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 대표적 명절의 하나로 음력 8월 보름날 그 해에 나온 핵곡식으로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조상묘를 찾아 성묘를 한다. 오랜 풍습으로 송편을 빚어먹고 농악과 씨름, 강강술래와 같은 놀이로 즐긴다. 잘되고 못되는 것이 모두 조상의 언덕이라 믿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성묘는 추석과 한식에 하는데, 한식된 묘봉이나 주변을 수리 보수하는 일을 하고, 추석 때는 미리 풀을 베어 묘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조상에 대한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사회가 산업화 정보화되면서 핵가족으로 가족관계가 악화되고 온족 문화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제 애완동식물이 가족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가정이 사라지고 가족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가족들의 만남은 1년에 1, 2회 정도 설, 추석, 명절 때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 가족 간의 유대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가정의 기본 틀을 바꿔버렸다. 오죽하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사회의 변화와 함께 명절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성착권 예표가 단시간에 끝나버리는가 하면 가족 상봉의 민족 대이동 행사가 이루어진다. 세월이 흘러 낯으로 정성을 다해 풀을 베던 모습은 사라지고 예초기가 등장했고, 처음엔 조상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못마땅하게 여기던 벌초 대행업이 새로운 전문 직업이 되어 들어온 무인기어로 묘지를 찾고 작업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묘주에게 전송하는가 하면 홈뱅킹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다. 부모님 찾아 그동안 못다한 효도하면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가족끼리 오붓한 연휴가 이제는 자식들과 해외여행으로 즐긴다. 그래도 참기름 고춧가루를 자식들 수대로 보따리 싸놓고 아침부터 이 집 저 집 들락거리던 낯선 성룡차 보면서 내 자식은 언제 나타날까 마음 조이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세월이 많이 변했다. 이젠 자식의 삶과 부모의 삶이 엄연히 다름을 알아야 한다. 명절 만남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한 가족 간의 만남이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효 개념을 현 시대에 맞춰 새로운 인식 변화가 필요한 지금이다. 차례나 성묘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다. 이제 노년 세대가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함을 알고 시대 변화에 따른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빈둥지 가정에 익숙해진 조용하던 둥지의 아들, 손자, 며느리 함께 모이니 반갑지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하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운 만큼 상처가 아닌 용서, 마음이 아닌 이해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듬어주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하자. 노년이 서글프지 않으려면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일본에서 백세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시바타 도요의 시 약해지지 마로 92세의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해서 98세 때 쓴 시다. 노년의 지향이 아니라 축복이란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준 시인은 2013년 타계 103세 할 때까지 몇 건의 시집을 내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제 노인을 싫어하고 정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 과다한 복지비 지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노인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있다. 늙으면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무엇이든 남에게 의지하려는 태도와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바라보는 자세 등이다. 이쇼우아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 여우가 자기 생일에 두루미를 초대해놓고 접시에 담은 음식을 먹으면서 두루미에게 권하지만 두루미는 구경만 한다. 여우는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만 바라본 것이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나이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유교문화의 인식이 머리에 굳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사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젊은이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서글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이 아닌 나이에 걸맞는 대접을 못 받기 때문인가? 변화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가 대체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경로친 장유유서도 인간도리의 근본으로 인성교육의 근간이지만 실행에 따른 방법이나 형식은 시대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부모의 인생을 위해 자기 인생을 희생할 자식도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된다. 부모든 자식이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사람이 600만, 독거노인 200만이며 전체 가구의 37%가 1인 가구로 자식과 부모가 함께 사는 가정이 사라졌다. 빈둥지 가정으로 배우자와 덩그러니 둘만 남아서 서로 의지하고 지내다가 결국은 어느 한쪽이 먼저 가게 되어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의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느 한순간 반드시 혼자 되는 시기가 온다. 고독을 친구로 내 방식대로 돌고 돌아서 마지막 문턱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다.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AI, 인공지능의 일상화 시대이다. 날로 늘어나는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시대로 은행 등 자동 수납기, 관공서에 재증명, 발급기, 안내자 없는 자동 매표기, 음식점, 목욕탕 등 모든 장소에서 정보와 기기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생활화되어 간다. 자존심이나 열등의식의 문제가 아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우고 익히며 살아야 한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도 있다. 취미생활이든 배움이든 한 곳에 몰두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리고 죽음과도 친숙해져야 한다. 이웃의 죽음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일이다. 자기 건강관리와 함께 평생 현역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자면 특별한 무장이 필요하다. 바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자신을 이김으로써 자신을 서글프지 않게 할 수 있다.